자, 아무튼 내신 탄산 206조 예, 화석과 지질시대 풀어볼게요. 호박 속에 갇힌 생물도 화석이 될 수 있다. 맞죠? 예, 그것도 화석이 되는 거 맞고요. 호박이 뭔지는 아시죠? 먹는 호박 아니고 아시죠? 무슨 약간 소나무 진액 같은 거 그런 거 끈적끈적한 게 오랫동안 이제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보석처럼 돼요.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돌멩이처럼 되거든요. 그 안에 생물이 갇힌 거 말하는 거고, 주라기 공원 보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화석을 통해 과거 대륙 이동 알 수도 있고, 생명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역사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역사를. 근데 그 전에도 지질시대입니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생명체가 처음 등장한 거는 뭐 한 20억 년 정도 지나야지 되는 건데, 지질시대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가 생성된 이후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한 46억 년 정도의 지질시대가 되거든요. 생명체가 처음 등장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 전부터야. 3번 틀렸고 답이고, 지질시대 중 성캄브리아 시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길고요. 예, 지층이 생성된 시대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예, 생성된 시대를 알려주는 게 표준화석.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물의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생될 때 그 삼엽층이 막 번성하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예, 갑자기. 그러면 이제 그때 이후로는 중생대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급격한 변화나 뭐 지각 변동, 대규모 지각 변동 뭐 이런 거를 기준하는데, 생물의 급격한 변화이고 3번 동그라미 치면 되죠. 자, B에서 D에 해당하는 지질 시대를 옳게 짝지은 것은 요게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 그쵸? 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4번에 A에서 D 시대에 대한 설명인데, A 시대는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갑주어는 B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다. 갑주어 이제 고생대 때죠. B가 고생대죠. C 시대와 D 시대, C 시대는 D 시대보다 지속 기간 길다. 이게 중생대, 신생대잖아요. 이게 중생대가 신생대보다 더 길어요. 예. 답은 4번이고요. 선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까닭 세 가지. 일단 생물이 별로 없어요. 생물의 개체수가 적다. 그 다음에 뭐 되게 오래전이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다. 지각 변동을 많이 받음. 그 다음에 생물들이 예전에 뭐 이렇게 단단한 골격이 있어야지 화석화 작용이 잘 되는데, 단단한 골격이 있는 생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생물의 대부분이 단단한 골격이 없었다. 쓰시면 되고요.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거, 지각, 윤기는 위로 솟아오르는 건데 그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육지인데 예전에는 뭐 삼엽층 화석이 발견됐어. 근데 삼엽층이 원래 바다에 사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다였는데 지금은 산이 됐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수륙 분포 이런 것도 뭐 육지냐 바다냐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예, 생물의 진화 과정 알 수가 있고, 과거 지진 활동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예, 지층의 생성 환경, 시상 화석을 이용하면 지층의 생성 환경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산호가 발견되면 따뜻하고 뭐 그런 바다, 얕은 바다 뭐 이런 거 환경 알 수 있죠. 시상 화석은 분포 면적이 좁고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고 있고 이래야지
환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시상화석부터 이겠죠. A 먼저 써야 되고, 표준화석은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기간은 짧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번 암모나이트는 중생된 거 아셔야 되고, 고사리는 시상화석이고, 삼엽층은 이제 고생대 때 표준화석이고요. 중생대에 번성했던 생물 맞고, 나가 퇴적될 당시 환경은 따뜻한 바다, 이제 고사리는 바다가 아니야. 육지야, 육지. 습한 육지. 가와 다 모두 표준화석으로 유용하다. 아니죠. 나는 시상화석이니까 답은 1번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느 지질 단면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지금 고생되고, 이 그림 보고 아셔야죠. 이거 삼엽충인 줄. 요거는 이제 메머드죠. 메머드인데 너무 크기가 차이 나지만 어찌됐건, 근데 중생대가 없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왜냐면 요런 데를, 요런 게 뭐냐면 요런 게 이제 부정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부정합이 있다라는 거는 시간이 되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부정합이 생기려면 이게 바다에서 이제 이런 화석이 생긴 다음에 바다 속에 있다가 이게 융기를 해. 그러면은 이게 바다 표면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자꾸 깎여요. 그래서 이렇게 깎였다가 다시 뭐 침강을 해. 침강한 후에 뭐 이런 게 쌓이는 거기 때문에 부정합이 있으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깎였다가 다시 쌓였다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정합이 있으면 되게 오랜 시간 간격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 이거 갑자기 고생돼서 왜 갑자기 왜 신생되냐?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셰일층이 사암층보다 먼저 퇴적된 거, 여기 셰일이라고 써있죠. 이거 맞고, 이 지역은 육지 환경에서 바다 환경으로 바뀌었다. 맞죠? 아니, 미안. 바다에서 육지군요. 바다에서 육지로 바뀌었다. 이 지역은 중생대 지층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쵸? 기억 디귿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가장 오래된 화석의 흔적이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가 쌓여있는 구조,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가장 오래된 화석이다. 자, 보기에서 생물을 지구에서 번성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선캄브리아 시대 때, 선캄브리아 시대 때 다세포 동물들 생물군이고요. 그 다음에 양서류가 이제 어류가 없으니까 지금 어류가 없죠. 어류 다음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뭐 조류나 포유류 이런 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 기역, 리은, 디귿 3번이 답이네. 자, 다음에 자,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 고생대 말에, 자, 봐봐. 한랭한데 여기 좀 걸쳤잖아, 그쵸? 빙하기 있다란 소리야, 이게. 그래프 보고 해석해야죠. 여기도 이 빙하기 있죠? 중간에. 고생대 때 중기랑 그 말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중생대는 없어요. 중생대는 없고, 현재는 이제 여기 빙하기가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조금 온난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빙하기가 반복이 되고는 있는데, 그 시기 중간에 살고 있어요.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거 보고 봐야죠. 중생대 이 기후는 대체로 온난 건조하였다. 온난한 거 맞고 건조한 것도 맞지. 그쵸? 대체로 건조하잖아. 그쵸? 지질 시대의 구분은 식물계보다 동물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 자,
자, 이제 봐봐요. 맞나? 동물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네. 왜냐면 봐봐.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딱 끊긴 게 뭐야? 예, 파충류, 포유류 요거를 구분을 짓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물을 주로 구분을 짓는 게 맞아요. 그쵸? 예, 식물계보다 동물계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맞아요. 5번은. 자, 그 다음에 13번. 서로 다른 지질시대의 수력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이거 판계하는 거 아시죠? 판계야. 판계하는 고생대 말입니다. 어찌됐건 고생대야. 고생대 말. 요때는 이제 요렇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는 중생대. 중생대. 여기가 이제 신생대. 요 정도는 신생대. 자, 그런데 뭐라고 됐냐? 아, 짝지우라고 됐군요. 가에 해당하는 게 이제 기역이랑 기역밖에 없네요. 예. 합해석은 신생대야, 신생대. 합해석은 신생대고, 방추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추충. 뭐 이렇게. 방추충은 고생대인데, 하여튼 기역. 암모나이트 중생대 때 니은. 요거 신생대니까 디귿. 그 다음에 메모드 신생대, 공룡 중생대. 요런 게 있어야겠죠. 기역, 디귿리을, 니은미음. 2번이 답이네. 그쵸? 2번이 답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메모든 거 아시고 신생된 거 아시고, 여기 사면 이거 보이죠? 얘 올라오고 있네요. 예, 보이죠? 예, 얘는 이제 고생되고요. 요거 공룡들이지, 중생들. 가시대에 오존층이 없었다. 그러면 육지 생물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가 없죠. 나시대에 생물들은 바닷속에서만 살았다. 예, 아니지. 예, 여기 올라오고 있죠. 양서류. 다시대에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그러네. 지질시대 순서로 나다가 리을, 디귿리을. 5번. 다음에 옛날 영화 뭐 이런 거 좀 많죠. 뭐 티라노의 발톱 뭐 이런 거, 뭐 심영래 감독이 막 연출하고 이런 거. 이제 인류랑 공룡이랑 싸우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룡은 중생대 번성하다 멸종했죠. 공룡은 중생대. 그 사람이긴 하지, 사람. 인류는 신생대라고 할게요. 신생대. 뭐 애 살아서 뭐 서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 시대가 같이 공존하기가 어렵다. 그거를 잘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 대멸종의 시기가 5번 정도 있었다. 고생대 때 여기 1번, 2번, 3번. 근데 이때 제일 많이 멸종해. 그쵸? 예, 중생대 때 요때. 그 다음에 요거는 중생대 말에 공룡 멸종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운석 충돌이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근데 어찌됐건 멸종하고 난 다음에 또 생물 다양성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예. 멸종이 일어나는 건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건데, 그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은 증가하게 되죠. 운석 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가시기는, 이건 운석 충돌은 아니죠. 요거는 이제 여기 말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고생대 말이잖아요. 그때 판게아 형성이 생물들한테는 좋지가 않습니다. 육지만 이제 엄청 광활한 육지가 생기는 건데, 이 가운데는 사막이야. 대부분 육지 가운데 사막이야, 사막.
거기 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해안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물 대멸종의 원인이 판기와 형성도 원인이 있다라는 거야.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멸종하였다. 요것도 이제 요거네요. 이때. 그 다음에 5번의 대멸종 중 멸종 규모가 가장 컸다. 이거 맞고요. 그래프 보고도 알 수가 있고. 자, 대멸종 후 생물의 과수는 점점 감소한다. 뭐 잠깐 감소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를 하죠. 대멸종은 생물 다양성 증가하는 계기가 된다. 맞고요.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중생대이다. 아니죠. 지금 신생대죠. 지금이 가장 높잖아. 과수가 제일 많잖아요. 이 과라고 하는 건 종속과목 강문기에서 그 과말하는 거죠. 1등급 도전도 숙제로 내줬어요? 아니에요? 이거 숙제 아니었어요? 요거 숙제 아니었어? 요거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등급 도전하기.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질시대 구분한다 이거예요. 화석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가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D 지층에서만 발견되고, C는 뭐 여기, D는 이렇게 좀 길게, 뭐 이런 거 시상화석으로 써먹을 수도 있고, E랑 B는 C 이후로는 발견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끊기 좋은 데가 여기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고생대로 하고 뭐 여기까지는 중생대로 하고 뭐 이러면 된다 이거죠. 이해 가세요? 잠깐만.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두 시대로 구분한다면 C, D 사이가 제일 낫겠죠? 그쵸? 생물들의 급격한 변화, 그 다음에 A에서 E 중 표준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A지, A. 왜냐면 근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분포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어때야 돼? 그래도 이제 시대가 좀 짧아야 되죠? 표준화석 그 시대를 대표하려면 A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적어도 D는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이 두 시대를 걸쳐 있잖아. 그러니까 뭐 A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D는 아니지. A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왜냐면 하여튼 그래 보이네. A는 너무 짧기도 짧네. 그 다음에 A에서 F는 퇴적 시기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 어렵네. 어렵네요. 몰라요. 이거는 모르는데 불연속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가 불연속적일 수 있습니다. 불연속적일 수 있어요. 이거는 연속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요 정보만으로 이제 연속적인 관계다라고 알기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 농도 변화인데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 농도가 점점 많아졌다 이런 소리죠. 나중에 오존층도 생겼다. 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점점 증가하였다. 맞네요. 지표에 도달한 자외선 양은 나시기보다 가시기에 많았다. 나시기가 적지. 왜냐면 지표에 도달하는 거는 오존층에서 이제 흡수를 할 테니까. 나시기가 적죠. 나시기보다 가시기가 많았다. 맞네요. 미안해.
가가 많았다라고 써있군요. 예, 그 주어가 중요한데 가 시기에 많았다. 육상 생물은 나 시기에 출현하였다. 이거 맞죠? 예. 가 시기에는 이제 육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 자외선이 위험한 빛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이게 빙하기가 있었다 이거죠, 그치? 예. 그 빙하기가 있었고 여기도 빙하기가 있었고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고생대 빙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기후가 온난하였다. 온난하였죠. 온난한 거 보이시죠? 온난하였다. 네. 신생대는 중생대 후기보다 대체로 평균 해수면이 높았을 것이다. 어렵게 써있는데 빙하가 많아지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왜냐면 그 바닷물이 얼어 있으니까, 그쵸? 네. 신생대에는 해수면이 어떻게 돼? 낮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지가 드러나고 그런 육지를 통해 가지고 저기 뭐 아메리카나 이런 데도 건너가고 막 이러거든요. 네. 답은 3번이고 4번에 자, 뭐 이거 고생되고 중생되고 신생된 거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요 대멸종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죠, 그렇죠? 네. A에서 C 시간 동안에 5번 있었고요. B 시대 말기에 해양 생물이 급격한 감소했는데 주요 원인이 판기화 형성이다. 이거는 이제 A 시대 말 판기화 형성은 자, B 시대 대륙붕의 면적이 증가해. 이런 걸 좀 어렵네요. 대륙붕은 한 수심이 얕은 바다를 말하는 거야. 수심이 얕은 바다. 한 200m 정도, 예, 수심이 한 200m 정도까지만. 예. 근데 이제 B 시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뭐 빙하가 많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륙붕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그거랑은 관계없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얘가 아까 전에 그랬죠. 이제 판기화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해수면이 해수면이 아니라 바닷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야지 바닷가가 많아지는 거야. 바닷가가 많아져야지 대륙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기화가 분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닷가 그 대륙붕의 면적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C시대에 해양생물 과의 수가 가장 많았다. 많잖아요. 많으니까 많다고 해야지, 그쵸? 네. 지금 내일 고르면 되겠네요. 3번.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는 진도 안 나갔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